투자를 하고 회수를 하고 재원을 만들고 그 외에 회사의 여러 가지 경영 상황이 변동될 때마다 매달 중기부에 그 내용들을 보고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된 내용들을 취합하고 정리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얼마가 어떤 기업에 얼마가 어떻게 투자되었다, 우리 벤처 캐피탈 업계에 투자 재원이 얼마나 조성되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분기별로 정리를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6월 말까지 상반기까지의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은 7월 달까지는 발표가 됐는데요. 6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자료가 하나 빠졌는데 창업투자 회사 현황이 앞에 하나 있었는데 지금 안 나오는데 지금 126개 창업투자 회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동안 100개 회사로 계속해서 유지를 해오다가 최근 들어서 한 2, 30개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록되어 있는 창업투자에서는 126개사고요. 모두 다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에 등록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126개사이고 또 이제 그 엑셀러레이터를 제외하고 벤처 투자를 하는 기관이 창업투자회사, LLC라고 하는 유한회사, 유한회사가 벤처 캐피탈이죠. 신기술금융사,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유형의 회사들이 있습니다. 창업투자회사는 말씀드린 대로 126개사이죠. 유한회사는 벤처 캐피탈은 21개사가 운영 중에 있는데, 사실은 유한회사형 벤처 캐피탈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최근에 그 증가세가 크게 늘어나진 않고 오히려 창업투자 회사 쪽에서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창업투자 회사를 만들려면 자본금이 50억 원이 필요했습니다. 한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유지되어 왔는데 얼마 전에 20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억 원만 있으면 창업투자 회사를 만들 수 있게 됐으니까 50억과 20억 원은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신설 창투사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확인해 보니까 그 사이에 또 몇 개가 생겨서 오늘 기준으로 128개사가 창업투자 회사가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창업투자 회사들과 LLC들이 얼마만큼 투자 재원을 만들고 있느냐를 봤는데요.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총 지원이 4조 5천억 원 정도가 결성이 되었는데요. 이 4조 5천억 원은 예전에 비하면 거의 두세 배 이상 많은 금액이 결성이 된 겁니다. 이 금액, 이제 투자 지원을 가지고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요. 올해도 지금까지는 1조 5천억 원 정도 결성이 되었는데 연말까지 가면 대략 한 3조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합들이 지금 현재 6월 말 기준으로 737개 조합이 활동 중에 있고요. 737개 조합이 결성한 총 금액이 21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총알이 있는 21조 이 금액들 중에서 상당 부분 이제 이미 투자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투자가 안 되어 총알을 가지고 있는 금액은 대략 한 10조 원 정도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벤처 투자 조합에 어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넣어줬냐를 보면은 정책기관이 22.7%, 과거에는 정책기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모태펀드라고 해서 정부의 여러 부처들의 돈을 모아서 벤처 투자를 위해서 출자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펀드가 있는데요. 그 펀드가 주로 이제 우리 벤처 조합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왔는데, 최근 그 외에 금융기관 쪽에서도 벤처 펀드에다 출자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은행이 좀 큰 편이고요. 일반 증권회사나 금융기관에서도 그런 신탁이라든지 그런 집합투자기구를 활용해서 일반인들의 자금을 벤처 투자 조합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그런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연금 공제는 국민연금이 주로 대다수이고요. 그리고 이제 공제가 한 5개 공제 정도가 벤처 펀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운용조합 구성비는 동그라미 표 그리고 최근에 어떤 유형들의 어떤 데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투자 조합들이 많이 결성된다는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모든 조합들이 다 그런 꼬리표를 달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어떤 유형이라든지 어떤 산업, 어떤 업종, 어떤 지역, 어떤 어떤 회사에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을 대략적으로 모든 조합들이 정해 놓고 있는데,
이게 이 업계에서는 주목적 투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그 투자자들과 같이 만드는 규약 안에 우리 펀드는 대략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것들 약속을 미리 해 놓습니다. 보통은 이런 꼬리표가 달려 있는 이런 산업들이나 이런 분야에 총 결성 금액의 한 60%나 70% 이 정도를 저희가 투자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조합을 보면 제가 최근에 이제 예전부터 만들어진 조합들도 있고 최근에 만들어진 조합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만들어진 조합들까지 다 합한 게 정기가이고요. 그중에 2016년 이후에 새로 만들어진 조합들을 2016년 이후라고 표시했고요. 최근에 많이 결성된 유형의 조합들을 빨간색으로 별도로 표시했고요. 최근에 잘 결성이 안 되는 유형을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보시면 창업 초기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투자 조합들이 있습니다. 보통 3년 이내에 창업 초기 기업이라든지 1인 창조기업, 청년 창업 30% 이하 이런 쪽에 의무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투자해야 되는 펀드들이 최근 들어서 정책적인 목적에 의해서 많이 결성이 되고 있고요. 세컨더리 펀드는 이제 투자한 자산을 매입하는 그런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펀드가 투자를 해놓으면 일단 회수를 나중에 하기가 어려워질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펀드들에 있는 자산을 사오는 펀드들 이런 펀드들이 있어야 공격적인 투자를 조금 더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또 정책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는 펀드. 세컨더리 펀드가 최근에 또 많이 결성이 되고 있습니다. 세컨더리 펀드에는 과거에는 정부 자금이 꼭 같이 들어가야 결성을 할 수 있었는데 한 2년 전부터는 정부 자금 없이도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게 법이 바뀌면서 더더군다나 많이 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재기 지원, 바이오 이런 업종 이런 쪽에 투자하는 펀드들이 최근에 많이 결성이 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신성장, M&A, 부품 투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금 트렌드와는 조금 이제 잘 쓰지 않는 용어들이고 합니다. 과거 정권에서는 이제 이런 산업도 육성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 이름들을 단 펀드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최근에는 보다는 이제 창업 초기 재기지원 바이오 이런 펀드들 아니면 저기 공연 아니면 관광 산업에 투자하는 펀드, 스포츠 산업에 투자하는 펀드 이런 펀드들도 최근에는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방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들도 많이 만들어져요. 지방이라고 하면 특별히 좀 지역을 정해져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주 지역, 충청북도 지역, 강원 지역 여기에 소재한 기업들이라든지 그쪽에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펀드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펀드들이 최근 투자한 금액은 6월까지 1조 6천억 원 정도 투자가 됐고 7월까지 해보면 기존이 조금 안 돼. 1조 9천 얼마 투자가 되는 이 금액도 사실 과거에 1조 원 정도 투자하는 시장에 비하면 한 2~3배 정도 그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좀 아쉬운 거는 기업 수가 그만큼 똑같은 비중으로 증가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금액이 2배 증가했으면 기업 수도 2배가 증가해야 사실은 조금 더 혜택을 보는 기업들이 많았을 텐데 그렇게 증가하지 않고 있어서 시장 평균 투자 금액이 과거에 18억 원 정도에서 20억 원 이상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1등부터 8등까지 딱 줄을 세워서 평균이 아니라 중간값을 매겨보면 10억 원이 딱 되거든요. 그럼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10억 원의 중간값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아까 엔젤 투자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ICT 서비스 쪽에 투자가 많이 되고 있고 바이오 쪽 이 두 가지 분야가 사실은 최근에 가장 VC들이 선호하는 업종입니다. 과거 예전에 ICT 제조는 거의 투자가 잘 안 되는 그런 업종. 유통 서비스, 바이오, ICT 서비스 이 세 가지 분야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업력별로 보면 업력별로도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요. 초기는 3년, 중기는 7년, 후기는 이제 7년 이후의 기업들이 하는데 보통 333 정도 되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금액으로 보면 후기 기업에 투자를 하면 큰 금액을 투자해야 되니까 금액으로 보면 후기 기업 비중이 좀 높은 편인데 반면에 기업 수로 따져보면 초기 기업 투자가 한 45%에서 50% 정도 사이가 돼서 VCD 투자하는 기업의 한 절반 정도는 창업 3년이 안 된 그런 초기 기업들입니다. 깨졌는데 이제 회수를 또 볼 수가 있어요. 회수 투자가 끝나면 회수 가야 되는데 회수는 주로 이제 자기 지분을 코스닥에 자기 투자금이 코스닥에 올라가면 제일 쉽게 매각을 할 수 있고 수익도 크게 낼 수 있는데 그런 비중은 전체 회수 비중이 한 25% 정도 되고
나머지는 그 외의 방법으로 이제 회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장외시장에서 이제 파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또 다른 VC에게 판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큰 기관 투자자들에게 상장을 전해 파는 그런 경우 한 50% 정도 됩니다. 제가 투자금이 망한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망한 경우는 한 15% 정도 이렇게 투자하면 한 2개 정도는 망한다기보다는 회수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기업들에게 상환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상환을 받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CB 같은 걸 투자하는 상환, 우선주 같은 경우에 상환을 받는데 그 비중은 10%가 안 되고 7, 8% 정도가 상환을 받습니다. 대략적으로 벤처 캐피탈들은 그런 매각, 자기 주식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매각해서 회수를 하고 있고요. 수익률은 보통 한 IRR로 최근에 좀 수익이 잘 났어요. 조합을 해서 한 7%까지 나면 5% 정도 그 정도는 한 2배까지 나면 단순 수익률 한 50% 정도 수익이 납니다. 제가 우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또 3분기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